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사가 시작된 것일까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갈 텐데요. 오늘은 이 조치에 따라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증가가 되고 또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으로 손꼽히고 있는 똘똘한 한채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면은 다양한 매체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우리가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에 여파가 큰 뉴스로 생각하는데요. 이 뉴스들이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이제는 세테크 기법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이 감흥지수를 다시 높여나갈 때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질 텐데요. 자, 오늘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더 쉽게 설명해서 5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냐 이거죠. 이름도 길고 복잡한데 도대체 뭐냐, 이런 게 궁금한데, 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할인율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의 소득이 있을 때 그 100원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내가 6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해왔던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아니야, 이제 80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거야 하는 것이 정부 검토 의견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현재 60% 좋은데 그걸 왜 굳이 80%를 올리려고 그래 하는 이제 의문이 떠오르잖아요. 정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 가지 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92조가 지금 펑크 났어. 자, 그 부분 메꿔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막 급등 나가는 것은 투기꾼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투기 세력을 엄단하기 위한 거야. 자, 세 번째는 세금을 통해서 어떤 조세의 형평성을 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건 공감 여부를 떠나서 정부는 그렇게 주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알았어,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데 적응은 어떻게 해와서 이제 그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자, 2009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80%를 적용했어요. 법에 의하면은 60에서 100% 사이에 정부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부동산이 아주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85에서 95%까지, 기억나시죠? 매년 5%씩 자동 올라가게 만들었던 거. 자,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 와서 90%로 조정해서 지금까지 이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서 그걸 올리면은 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올라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제일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것은 보유주택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50%에서 70%, 때로는 70%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공정시장가액비를 하나 손대도 이렇게 세금이 급증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금융대출하면은 집을 안 팔거나 안 사면 돼요. 그러나 이 보유세를 손대면은 정말 이 자금 부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은퇴자 같은 경우는 숨이 컥컥 막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고통스러운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를 떠나서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올라가면 정말 걱정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는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세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세금 공부는 복잡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팁을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에 대해서 항상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것이 어떤 원칙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증여나 매각을 통해서 주택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때 잔금 시점을 꼭 6월 1일 이전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최대한 하려는 것도 세금을 낮추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개념이 적용되는데, 재산세는 도입 시기인 2009년부터 계속
60%를 적용해 왔어요.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60% 적용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재산세는 전 국민은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를 하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어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30억인 경우, 그럴 때는 하나 갖고 있는 경우, 15억짜리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 10억짜리 세 개 가지고 있는 건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을 따져보니까, 자, 1주택자인 경우는 51% 증가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깜짝 놀랐는데, 3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78%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자부터 증가율을 적용되는 것이죠. 결국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다주택자들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 그래서 주택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 여기서 이렇게 유의사항 말씀드릴 것은 이 종합부동산 세액을 혹시 계산해 보신다 그러면은 실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재산세 중복분과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대세 결론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걸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0억짜리 주택을 가졌을 때와 50억짜리 주택을 가졌을 때 나눠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고가주택을 가질수록 증가액이 더 커진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고가주택가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똘똘한 한 채라는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다 팔고 핵심지에 하나만 가지고 가자. 그럼 대부분 고가주택일 거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증가세, 종부세 증가폭이 크니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사라질까요? 자, 그것은 뒤에서 시사점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세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 특히 이재명 정부는 법 개정 없이 부동산 세금을 증가할 수 있는 3종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이 현재는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8%, 69%, 뭐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 9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설명드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고요. 세 번째는 내년 5월 9일 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세 증가 한시배제입니다.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양도세 증가가 실시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부동산 세금에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공정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 시장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가 세액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매물 추례죠. 매물이 나오는데 어떤 매물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매물과 비핵심지의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시장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장에 더 부정적인 충격을 요소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거고요. 똘똘한 한 채 전략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이 크니까 이걸 처분할까요? 절대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더욱더 똘똘한 채, 똘똘한 한 채 내에서 계급이 더 소외라가 더 진행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질의 상승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내년도 우리가 종합부동산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 올해 시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갈 거고 여기다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리는 공시가격 현실에 올리면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마 폭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려한 바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전문가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나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뉴스 보도에 나오는 공정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알아봤고요. 부동산 세금과 거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